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극한의 책임의식, 치과 의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비유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마치 전셋집 세입자하고 자가 집주인, 이 둘처럼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경험 자체를 어떻게 확 바꾸는지 그걸 딱 보여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 갈 곳,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요. 평생 내가 살면서 가꿀 곳, 이렇게 여기는 사람. 이 두 가지 태도가 일상이나 업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극한의 책임의식이라는 개념 중심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혹시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에도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핵심은 결국 그 문제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태도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보면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세입자처럼 나만 아니면 돼. 언제까지만 버티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꾸 문제를 피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기 쉽다고 하죠. 그렇죠. 반면에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여긴 내 공간이고 내가 평생 책임질 곳이야 하는 집주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 안에서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랄까? 개선의 동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문고리가 고장났을 때 어차피 나갈 건데 뭐 하고 많은 세입자랑 이왕이면 더 편하고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 하면서 LED 등으로 교체하는 집주인, 딱 그 차이인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좀 뭐랄까 의외의 개념이 딱 튀어나와요. 극한의 책임의식이요. 네네. 이게 원래 미 해군 특수부대 그 네이비 실에서 강조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군대 개념이 갑자기 왜 여기서 나오나 싶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좀 이게 왜 여기서? 싶었는데요. 그 극한의 책임의식, 익스트림 오너십이라는 게 리더가 팀의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냥 다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모든 결과요? 네, 전쟁터에서는 뭐 팀원 한 명의 실수가 바로 팀 전체의 생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자료에서는 치과 진료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은 실수나 어떤 판단착오가 환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매 순간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하고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환경이라서 이 군대식 책임의식이 아주 잘 들어맞는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군사작전만큼이나 치과 진료에도 그 정도의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뭐 기술적인 성공뿐 아니라 환자하고 소통하는 거, 직원들 관리하는 거, 병원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가 한 번 더 꺾여요. 갑자기 불교 철학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건 또 뭔가요? 네.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게 뭐냐면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주인의식을 딱 가지면 수처작주. 바로 그 자리가 진리, 그러니까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된다. 입처계진. 뭐 이런 뜻이에요. 아,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부 조건이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주체를 나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이비실의 그 극한의 책임의식하고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인 거죠. 문제의 소유권을 완전히 나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병원 온도가 좀 불편하다거나 전등이 깜빡인다거나 환자가 예약을 펑크내거나 심지어 직원이 실수를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뭐 치료 결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복잡한 상황까지 전부 다 그냥 이건 내 책임 영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이걸 내 업이고 내 책임이고 내 소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가령 뭐 임플란트 치료 결과가 안 좋았을 때요. 단순히 환자분이 관리를 잘 못하셨네. 혹은 원래 좀 뼈 상태가 안 좋았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진단이나 시술 계획에 좀 부족한 점은 없었나? 환자분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개선할 점은 없었을까? 내가 선택한 재료나 기술이 이게 최선이었나? 이런 식으로요. 철저하게 내 통제 범위 안에서 개선점을 찾는 거죠. 아,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렇게 태도를 바꿨더니 더 어려운 케이스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외부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그냥 짜증이나 불평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되잖아요. 힘만 빠지죠. 듣고 보니 진짜 역설적이네요. 모든 걸 다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온까지 얻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딱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생각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개선하지? 여기서 배울 점은 뭘까?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산적인 질문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비난이나 불평은 사실 에너지 소모만 시킬 뿐이지 상황을 바꾸는 힘은 없잖아요. 근데 이 수처작주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오늘 살펴본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문제 앞에서 남 탓하기보다는 극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 책임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 끌어안을 때 비로소 상황 개선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술적인 걸 넘어서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주체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의미도 찾고 성장도 발견하는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신에게도 오늘 이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일이나 삶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세입자처럼 여기면서 문제의 책임을 좀 외면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만약 오늘부터라도 그 영역에서 집주인의 마음, 그러니까 극한의 책임의식을 한번 발휘해보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또 어떤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